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는 저희가 좀 기획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인데요. 저희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면서 농성 중인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세월호 농성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좌로부터. 예, 어머님. 저는 단원고 2학년 4반 김호연 학생 엄마입니다. 유희순, 예. 성함이? 유희순입니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 김정현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박상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건수모 엄마 최지영입니다. 2학년 4반 김웅기 엄마 윤오키입니다. 2학년 5반 서동진 엄마 김경녀입니다. 네. 어머님들 벌써 6개월인데요. 계속 뭔가 리본을 만들고 계시고 뭔가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계속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입을 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대책위하고 함께 해오신 박주민 변호사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팟짱 처음 출연이세요, 그죠? 네, 박 변호사님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언제나 인사가 짧으셔요. 예. 세월호 참사 6개월입니다. 어머님,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쭙기도 정말 송구한데, 제가 광화문 그리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벌써 한 3번, 4번째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바느질을 하고 계신 예, 순범이 어머님. 예. 순범이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냥 바느질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죠. 지금 왜 사람이 없냐면 지금 우리가 진도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법원에도 가야 되고 네. 국회에도 가야 되고 강화문도 가야 되고 또 안산도 있어야 되고 또 청원도까지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각각이 또 간담회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간담회까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네. 마음은 하나로 돼서 지금 저희는 청운동에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연이 어머님. 네. 어머님 매일 여기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조를 짜서 나오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예. 저희 반도 이제 조가 4개 조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청운동, 이렇게 국회, 오늘도 이제 국회에 가신 아버님도 계시고, 예, 오늘은 제가 여기 오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현이 어머님 아까 계속 바느질 하고 계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아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카톡에도 요즘 사진은 잘 안 올리고 있어요. 일단은 핸드폰을 매일 봐야 되는데 눈물부터 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간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또 거기 생각이 나서 울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아이한테 미안하고 다시 오늘 또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나오긴 나왔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만 하고 싶어요. 여기서 같이 끝까지 하고 싶어요. 뭐든지. 웅기 어머님, 저 오자마자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셨어요. 이렇게 늘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굉장히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까 저도 맛 못 본 차 드렸는데요. 그 지나가시던 시민분들이 갖다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오셔서 따뜻한 차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 같이 나눠 드리고 오시면 계속 저는 청운동에서 다른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아기 생각 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24시간 나죠. 안 날 수는 없고 매 순간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나더라도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또 정 한 번씩 힘들면 애기한테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바로 그냥 눈물이 다 모든 어머니들이 갑자기 눈물을 쏟으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예. 아유, 저도 죄송하네요. 예. 박 변호사님, 6개월 동안 지금 농성장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안 지키세요? 어머님들 매일 만나시는데 지난 6개월 박 변호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어머님들이 잘 챙겨주세요. 저 보이면.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지내고 있죠. 예. 어머님들께 지난 6개월을 여쭙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제가 또 한 번 고통 속으로 어머님들을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좀 드는데요. 여기 청원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세월호 공동체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방송인 김재동 씨도 오고 뭐 정혜신 박사도 오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보미 어머님, 그분들이 찾아오면 위로가 되나요? 제가 김재동 씨 왔을 때 뵙고요. 오시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루는 되지요, 당연히. 네. 여기서 마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도 사실은 잘 위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6개월인데 이 농성이 벌써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6일째인가요? 56일째. 오늘이 56일째. 청운동. 네, 청운동만 56일째. 56일 동안 어머님 여기 몇 번 오셨어요? 몇 번 저는 요즘에 여기서 숙식가 같이 있습니다. 계속 매일. 네. 집에 안 가시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서 뭐 한번 이제 세탁물 때문에 가고 집안 네. 청소해 놓고 옵니다. 예. 집에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아빠는 광화문에 거의 예. 광화문에서 일 보고 있고요. 또 웅기한테는 두 형이 있는데 다행히 형아들이라서 각자 일 자기가 알아서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웅기가 막내였군요. 예, 막내였습니다. 네. 아들만 셋이셨어요. 예, 아들만 셋입니다. 네. 아들 둘도 어려운데 아들 셋을 기르셨은 대단한 어머님이신 건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중에 리멤버 0416 활동하시는 오지숙 대표님이 오셨어요. 잠깐 인사하고 같이 이어서 얘기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예, 좀 대검찰청에서 1인 시위하고 막 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머님들의 6개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오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매일매일 검찰청 앞에 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처음에 제가 4월 28일부터 1인 시위 시작했는데요. 예, 6월 2일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예, 1인 시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자주 만나셨나요? 사실 저희는 이제 계속 광화문에서 했었는데 유가족분들을 직접 뵌 거는 유가족 천막이 광화문에 세워지면서부터였고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뭐 국회라든가 안산에 주로 계셨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제 광장에서 주로 뵀었죠. 네. 일반 시민이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에 함께하겠다 해서 시민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각지에서 그 1인 시위를 조직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 6개월인데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처음 1인 시위를 시작할 때부터 이게 예, 짧은 기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근데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정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안 밝혀진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 그런 마음 아마 예, 여기 계신 어머님들하고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벌써 56일째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굉장히 시끄럽고 바깥에 그리고 8월까지는 날이 좀 그래도 따뜻해서 여름이어서 좀 견딜만 했는데 지금 가을로 가고 있어요. 제법 요새 며칠 새 굉장히 바람이 쌀쌀하고 찼는데 아침 저녁으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추워졌을 때 다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감기가 한 차례씩 왔다 갔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고 이제 또 다시 이 계절에 적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도 아직 이제 다시 그 계절에 적응이 돼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 바닥은 되게 차가운 것 같은데. 예, 차갑습니다. 낮에 이 정도인데 그러면 밤에는 굉장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체온으로 덮여져서 지금 기자님 앉아 계신 그 정도거든요. 네. 근데 밤에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바닥에서 그럼 거의 매일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순범이 어머님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어떤 거세요? 지내는데요. 네. 힘들고 그런 거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저는 아직까지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밖에서 잠을 다 자다 보니까 네.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몸들이 네. 하나씩 아프기 시작한다. 네. 내가 진짜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네. 건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밖에서 한 대를 한 6개월 잤거든요. 6개월 자다 보니까 네. 이제 망가질 곳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리 추워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예. 어머님은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네. 아유, 말씀들을 다 못 하셔서 제가 어떻게 정말 쉽지 않은데 얘기를 좀 제가 돌려볼게요. 최근에 막 그 사이버 공안 전국이 조성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도 경찰에서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청운동 왔을 때는 우리가 이 천막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바닥만 있었고 맨바닥에 있었죠. 맨바닥에 있을 때 카메라가 저쪽에 있어야 될 카메라가 이쪽 앞을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 교통 카메라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네.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근데 네. 이제 항의를 해서 지금 카메라가 저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항의해서. 네. 네.
박 변호사님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에 왔을 때 당황했던 게 CCTV가 저희를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도로를 찍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일반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한 CCTV는 아니었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CCTV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계신 분이 저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 제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촬영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 증거로 좀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어디서 보고 있었던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경호실에서 봤겠죠. 예. 청와대 경호실에서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 주시면 얘기를 들어주시면 우리 여기서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상한 것만 그 몰래 보는 카메라로만 감시를 하시고 직접 만나 주시지는 않은지 모르겠는데 웅기 어머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2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2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달인데 이런 방법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해서 만나달라고 여기까지 찾아와 있는데 끝끝내 저렇게 모른 척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뭐 육체적으로 아픈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지금 끝끝내 저렇게 모른 척하고 들은 척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화나고 마음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전에 이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사건 생기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저희 원하는 거 들어주시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안 만나주시고 저희 특별법 들어주지도 않은지 다른 어떠한 글쎄요. 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좀 막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됐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지나가면 청와대 직원들 지나가잖아요. 경찰도 지나가고 붙잡고 좀 얘기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순범이 어머니께서 얘기하셔야겠다. 해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답답해서 네. 잠이 오지 않아서 나가서 밤에 밤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랑. 잘 우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해보고 또 애들 영상도 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 몰랐던 거 알았다고 많이 알았다고 얘기도 하고 네.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눈물도 좀 약간 흘리시기도 하고 경찰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알리고 싶어서 사실 가긴 갔어요. 네. 근데 간들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해결책도 없고 마음만 아플 뿐이지. 네.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핫팩도 하나 갖다 주고 커피도 한 잔 타다 주고 네.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세월호 특별법 지금 3차 협상이 이제 끝나고 10월 27일까지
이 법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게 이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인데요. 이 법 3차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이 얘기하시죠. 일단은 2차 협상안,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로 여야가 주겠다고 했던 게 특검 후보군을 형성할 때 이제 여와 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겠다를 플러스 알파로 줬어요. 근데 원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야당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군을 형성할 때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이상도 받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가족들 참여는 빠진 채 여야가 그냥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는 형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은 지금 뭐 걱정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여당이 이제 특검 후보군 형성부터 시작해서 특검 후보 선출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그리고 혹시나 더 심하면 여야가 그냥 꿍짝꿍짝해서 정말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을 특검 후보군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이 최소한 진짜 가족분들이 특검 후보군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들 위해서 좀 더 힘들고 지치셨지만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딱 하나인 거잖아요. 뭐예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진상규명. 예, 진상규명을 제일 원하시는 거고 사실 뭐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무슨 뭐 배부상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일각에서는 뭐 돈 달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온갖 비난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딱 한 가지 진상규명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라 오로지 딱 그거 하나를 걸고 지금 계속 싸우고 계시는데 정치권에서 그것조차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마이크를 들고 해주세요. 될 때까지 해야죠. 왜 저희는 아침에 수학여행 보낸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여행 잘 갔다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는 알고 싶거든요. 꼭 알아야 되겠고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청운동에 있다고 했더니 니네 왜 그러냐 좀 빨리 끝내지라고 하는 말 우리 속을 모르기 때문에 네. 가족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이 말 좀 전해주지 우리가 네.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려주지 좀 그랬거든. 근데 정말 저희는 알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알고 알고 싶다고요. 네. 이런 어머님들의 간절한 요구를 6개월이 되도록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건 진짜 그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번 특별법 협상, 어머님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박 변호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이미 세월호 특별법은 끝났다. 더 논의될 것은 없다. 자꾸 수정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여당이야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싶겠죠. 근데 야당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야당이 저희 가족분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좀 하고 싶고요. 여당도 사실은 지난번 3차 합의 때 보여준 모습이 너무 저희는 실망스럽으니까
계속 자기네들은 가족과 상관없는 이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야당만이 세월호 가족분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견지해왔거든요. 어떻게 여당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당이 당연히 여당도 가족분들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태도 좀 버리고 진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운동에 마련된 세월호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민들이 뭐 차도 가져오고 도시락도 갖다 주시고 또 담요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한 커피,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 이렇게 시민들은 다 어머님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여기 와본 사람이 있나요? 누가 방문했었죠? 여당 국회의원은 다녀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예, 여당 국회의원은 다녀가신 분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네. 이곳에 온 사람이 없다. 네. 혹시 어머님 안 계실 때 잠깐 다녀가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전혀 없었어요. 한 분도. 새정치에서는 몇 분, 한 두 분, 세 분 정도 왔다 가셨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님들의 얘기를 그분들은 어디 가서 듣는 걸까요? 유족들의 얘기를. 아마 뭐 야당 통해서 들으려나요? 진짜 와서 보고 본인들이 느끼고 하면은 저런 협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렵겠죠. 본인들도 사람일진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전혀 와보고 공감도 안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입장을 계속 고수만 하려고 하는 게 여당의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정부 여당이 사실은 책임 주체인데 전혀 이거를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뭐 이런 태도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한 명은 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님들께서 단언컨대 단 한 명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저희들이 다 사실은 유권자인데 말이죠. 그죠 어머니? 예. 정말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진도에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오늘 아침에 진도의 상황을 들었는데 굉장히 쓸쓸하대요. 진도 체육관 되게 넓잖아요. 어머님들도 거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넓은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헝하고 그리고 더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두 가족은 팽목항 그 바닷가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지내시고 또 어머님들은 여기 천막 안에서 6개월째 이렇게 거리에서 한 대짬을 주무시면서 지내시는데 끝으로 우리 어머님들 아까 진상규명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꼭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다.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짐없이 어머님부터.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바람이에요.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왜곡되게 너무 정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족을 비난하고 그런 일반 시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알아서 그래도 제대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바르게 제대로 알아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부모들은 돈 같은 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저희는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저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저희가 돈을 많이 받았다고 즉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계속 하느냐. 이제 그만 울지도 말고 이제 그만 멈춰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요.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어차피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막둥이에요. 저는 누나가 둘이 있고 아들이 우리 막둥인데요. 우리 막둥이 누나도 또 지금 매일매일 울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알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거든요. 나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거든. 근데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후원해 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신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그렇게 같이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도 저희 일에 좀 궁금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듣고 보고 하지 말고, 아, 왜 저렇게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시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유 조금이라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그 누구도 비난하고 욕하진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어머님들 얘기를 듣는 동안 저도 계속 눈물이 나서 옛날 어른들이 내 집 자식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 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컸는데 어느 집에 어떤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생떼 같은 아이를 바다에 저렇게 묻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저 같아도.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멀지도 않으니까 가까운데 산책 삼아 나오셔서 우리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같이 안고 그 마음 이해하겠다라고 해주시면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죠. 예. 그리고 정말 본인이 잘못하신 게 없다면 더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방송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대략 난감인데 박 변호사님께서
끝으로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이시니까 세월호 특별법 27일 이제 시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치권에 촉구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달라질 수 있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족분들 본인들의 아픔도 추스리지 못하신 채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회 모습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정말 멋있는 모습을 양당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정치부 기자지만 정치권 안에서 이 야만의 사회를 자기들이 또 이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니까요. 잘 풀릴 수 있도록 하고,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오늘 또 저녁에는 찬바람이 불 텐데 이 천막 하나만 가지고 과연 버텨내실 수 있으실지 정말 걱정이 앞서는데, 어머니들 정말 힘내시고요.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도 어머님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가 그동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가장 답답한 분들, 이 순간 가장 답답한 분들을 만나고 돌아온 기자와 현장을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 팽목항 현장에 소중한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일단 소중한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진도에 나와 있는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상황이 암울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참사 6개월째인데 진도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참 바닷속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비하면 실종자 가족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여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은 이렇게 텅 비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쓸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최근 또 바람이 막 세졌잖아요. 네네. 해가지고 이제 팽목항 이런 데는 이제 파도가 직접 와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 소리도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소중한 기자 지금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이 방송 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 진도 실내 체육관에 몇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종자가 총 10분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이들 기다리는 가족분들은 9가족이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제 그 권혁규 군과 권재근 씨를 기다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네네. 9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대략 7가족 정도가 여기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2가족 정도는 그 팽목항에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예. 초창기의 사고 초반에는 굉장히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또 정부 관계자들, 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만났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4월 16일 날 사고 직후에 내려와가지고 진도에 한 달 정도 머물 때 그때에 비하면은 수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봉사단체나 민간 잠수사단체도 자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나가셨고 네. 사고 이후에 좀 해가지고 한 300팀 정도 있던 봉사단체는 지금 한 10개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정부 관계자들도 항상 체육관이랑 팽목항에 머물면서 네. 그런데 지금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자원봉사를 또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네네. 그분들은 이제 뭐 식사 걱정 그리고 입으로 걱정 이제 또 겨울 되면은 뭐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걱정들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최근에 좀 무엇보다도 그 사고 이후부터 예. 얼마 전까지 그 실종자 가족분들 법률 대리인 역할 했던 백유철 변호사라고 계세요. 네네. 네, 이분이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소속된 대한변협 측 좀 사정에 따라서 네.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최근 또 진도를 떠나셨고요. 아. 실종자 가족분들 변호사 이분 떠나신 거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상 법률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현업 때문에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실종자 가족들 지금 어떠신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제가 방금 전까지 네. 그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 네네. 실종자분이신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사모님, 뵀죠 우리. 예. 네, 사모님과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지금 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지금 또 누워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음.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 포도당 주사 이렇게 맞으시고 잠드시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팔을 좀 보니까 팔에 네. 주사바늘 자국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아이고. 제 마음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모님 같이 최근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져서 네. 그 이제 좀 이런 겨울 질환 앓는 분들이 좀 생기고 계시고 네. 뭐 평소에는 근육통이나 이게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되게 좀 애사 이제 고질병 중에 네네. 하나라고 지금 그 진도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넓고 커서 또 네. 지금 소수의 가족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더 굉장히 추위에 약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거기 난방이나 온풍 뭐 이런 건 좀 잘 설치돼 있던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난방을 하기는 할 텐데 네네. 이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더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개별적으로 이제 좀 이제 두터운 옷 이불이나 그리고 전기장판 같은 게 지급이 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공기가 차면 네네. 이게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호흡 네. 같은 게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지금도 좀 잘 때 좀 힘들어하시는 편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나 이제 민간 잠수사들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허탈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지금 사고 수색 상황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 15일부터 네. 소조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좀 이렇게 파고가 좀 낮은 기간이어가지고 네. 수색이 재개가 됐어요. 한 네. 5일 전부터 좀 어려웠었거든요. 수색이. 네네네.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네. 이제 어제, 그러니까 14일 저녁 7시 정도부터 수색이 시작돼가지고 네. 소조기인 15일부터 조금씩 진행될 전망이고 네. 사실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네. 예, 아무래도 동절기다 보니까 이게 바람도 세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조류나 수온이 좀 영향을 받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잠수사분들한테는 온도에 영향을 덜 받는 자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지급 계획 좀 검토하고 있고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좀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네.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은 네. 그 바지선을 새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월호 선체랑 뭐 이렇게 지름 한 3m 정도 네네. 그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예. 잠수사들이 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조류나 수온 영향을 좀 덜 받게끔 그런 논의도 조금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색이 거의 뭐 중단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수색에 보다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실종 가족분들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네. 그 수색을 빨리 좀 해달라라는 것은 그 공통된 사안이고, 네. 근데 가족분들도 이제 한 여기서 6개월 정도 머무시다 보니까 네. 해경의 상황을 좀 듣고 본인들도 직접 바지선에 나가가지고 네. 현장을 살피고. 그래서 그 수색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아직 선체 수색이 다 안 된 것과 관련해서도 네네.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해서 그래도 이분들은 혜경한테 좀 힘을 네. 돋워주고 싶은 입장이십니다. 네. 지금 팽목항에 계신 두 가족, 이분들은 진도 실내체육관보다 더 현장이 열악할 것 같은데 진도의 그 팽목항 상황은 어떤가요? 거기도 과거에는 보면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고 기자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일단 계시는 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계세요. 네. 진도 군에서 이제 마련해 그렇죠. 컨테이너 예. 박스에 계시고 하는데 최근 추석 때부터 좀 해가지고 네. 식당 운영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 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근무하실 자원봉사자분들이나 근무자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참 그분들은 저는 진도 실내체육관 기다리시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그분들 참 그 바다 거리에서 네. 이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하고 계시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분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신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그 말로 다 표현을 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소중한 기자 특별법 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답답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좀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도는 항상 접하고 계시면서 네. 추이를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한 그러니까 유가족이 사실상 배제된 네. 진상조사위나 이런 게 꾸려질 네. 그 합의안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으신 상황이고 네.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여당에서 말했던 인양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서 네네. 상당히 좀 불편해하시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그만 세월호를 인양하자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언급되면서 오히려 실종자 가족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중한 기자가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직접 만난 세월호 실종자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 그리고 황지연 양의 어머니 신명섭 씨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진도에 나와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지금 6개월째 진도에 머물고 있는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가 나와 계시는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사고 이전부터 어머님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6개월째 진도에 머물고 계시는데 지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잘 견디고 버팅기고 있어. 네. 지금 좀 날씨도 좀 추워져가지고 어떠세요? 옷도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보다 많이 두터워지셨는데 좀 추위를 좀 타신다고 들었는데. 추위 엄청 타는데 네. 발도 시렵고 손도 네. 시렵고 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너무 추워서 네.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저랑 친구 된 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라요. 그러셨군요. 워낙 친구분들 이렇게 신청도 많이 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 올리신 거 보니까 가족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다윤 양 사진 보니까 어머님 많이 닮으셨던데 맞나요? 네. 너무 예쁜 딸. 네. 가족 사진 찍을 당시가 좀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그 사진 다윤이 수학여행 가기 3일 전인가? 네. 4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예, 지금 6개월째 진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다윤양 수습하는 게 가장 간절하실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네. 저희들한테는 여기 10명 다 찾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이라고 하지만 네. 시간은 그렇게 흘렀지만 여기는 아직 네. 4월 16일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참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다윤 양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행복하게 있으라. 그리고 엄마 아빠 잘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달라고. 다윤아 사랑해. 제가 어머님 여러 번 만나 뵀지만 이렇게 좀 울먹이시는 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밝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다윤양 어머님 다음으로 만나뵐 분은요. 역시 진도에서 6개월째 딸 황지연 양을 기다리고 있는 지연 양 어머님 신명섭 씨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저랑 추석 때 한번 뵀을 때에 비해서 그래도 좀 다리도 좀 괜찮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날씨 추워진 거 관련해가지고는 좀 잘 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엄마들은 많이 힘들겠지 아무래도. 지연이 아빠도 전기장판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추우니까. 근데 나는 워낙 전기장판 같은 것도 안 좋아하고 집에서도 그냥 추위도 많이 안 타고 괜찮으니까 옷 같은 것도 그냥. 그런데 다인이 엄마는 옷도 막 껴입고 엄청 껴입잖아 추워서.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에 이제 팽목항에 가셔가지고 지연양 아침밥상 차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좀 뭐 다녀오셨나요? 갔다 왔어요. 네. 오늘 반찬은 뭐 어떤 거 좀 챙겨주셨어요? 반찬? 네. 내가 밥 했더니 밥하고 네. 김전 있어가지고 워낙 지연이가 내가 가게 식당 다녀가지고 파래전 같은 거 있으면 갖다 준대. 맛있다 이래가지고 김전. 오늘 네. 김전하고 했더니 또 이모가 후라이 하나 해주더라고. 그잖아 그냥 김에다가 아침이니까 워낙 그냥 김 반찬 네. 없으면 김 하나 가져가거든 그냥. 네. 워낙 김에다 몇 개씩 싸먹고 그랬으니까 네. 아침 잘 안 먹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내일 그 사고 난 지 이제 6개월째 되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아침에 그렇게 팽목항 다녀오실 때마다 좀 마음이 참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완전 그냥 얼른 나오라고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또 그렇게 하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네. 내 마음 편하다고 하는 거지 지연이보다도. 아침 챙긴 해줄 지는 게 얼마나 없으니까. 되셨죠? 이제 7월 15일 8월 3개월 3개월. 8월 9월 10월 3개월 된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나올 때 됐는데. 지연이도.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답답하지. 나는 지갑 사줘가지고 지갑? 그때 지갑 나왔을 때 네. 금방 곧 어디 해면은 나오겠다 했는데 또 안 나오니까 그냥 답답하지. 아까 저랑 식당에서도 잠깐 이야기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진도에 머물고 계시는 것도 이제 물론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또 이 생활을 또 얼마나 더 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게 힘든 거지. 네. 길이 안 보이니까 일단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옳은 건지도 모르고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게 네. 찾아서도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네. 안 나오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인양하는 것도 금방 3개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2년이 걸려서 그동안 기다리는 것더라고. 일단은 보내주기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결정되는 것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아이고. 제가 듣기로 지연 양은 이제 결혼 7년 만에 얻은 외동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지. 아직 그 이제 바닷속에 있는 지연 양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그냥 지연이 빨리 나와서 집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좋은 거지. 여기서 물도 워낙 배 타고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네.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기다리는 사람 많잖아요. 지연이. 네. 우리 친정에서도 걔가 큰 손녀거든. 아, 그러시군요. 시댁에서 막내 손녀고 이렇게 막둥이고 애기 늦게 낳았으니까 8형제 막둥이고 친정에서 큰 손녀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팽목강 가서도 지연아 가자 먼저는 억울해도 가자 그래서 친구들도 기다리고 다 기다린다고 가자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셨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아니 워낙 네. 지연이 찾고 나서 올라가서 네. 바꿔야지 하고 있던 거건 이게 워낙 내가 폴더폰 썼었는데 화장실에 빠뜨려가지고 와가지고 빠뜨려서 임대폰을 받았는데 이만한 거 줘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제 올라갔더니 조카가 자기 쓰던 거 칩을 넣어주더라고 이제 자기 거에다 근데 그게 칩이 이제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난 거지. 근데 칩만 가르면 되는데 어차피 칩 가느니 새로 그냥 산 가른 거지. 휴대폰 보니까 지연이. 바탕화면에 지연이 얼굴이 있던데. 지연이가 엄청 좋아했을 텐데 핸드폰 내 거 샀으면 맨날 만지고 그랬을 텐데. 아까 그 생각. 그래서 워낙 노래도 맨날 이렇게 지한테 깔아달라면 깔아주고 핸드폰 다 만져주거든. 지연이가 있으면. 지연이가. 아까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노래 깔아주고. 배워야지 뭐 하나하나 어차피. 지연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뭐 바지선에 이렇게 자주 나가시잖아요. 사고 현장 바지선에. 힘들지. 지연이 아빠도 쉬운 건 아니지. 여기서 그 팽목항에서 바지선 현장까지 얼마나 걸리죠? 1시간 조금 넘고 1시간 배 10분, 타고? 10분. 해경 배 타고 1시간 10분 정도. 지연 아버님 바지에 나가면 통상 거기에 얼마나 있다 나오시는 거죠? 요새는 1박 2일. 1박 2일?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래서 교대로 가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가는 거지.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좀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들지. 또 나 들어갈 때는 또 그래 저기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힘들지 뭐. 아무래도 기운도 처지고 아무래도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거기서 자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 사실은. 네. 멀미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힘들지. 나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일단은 네. 지금 옛날 같으면은 어찌 한번 갔으니까 지금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 높아져가지고 높아졌죠 바지선이. 한 번 깨시니 갔었거든 옛날에. 네. 그때는 땡겨져가지고 갔었어. 그때 다리도 이렇게 안 아팠을 때야 그때는. 덜 아팠을 때. 지금 이제 많이 아픈 상태고. 그러니까 못 가지. 빨리 지연이 나오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1분 1초라도 빨리 나오면 좋은 거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세월호의 어머니들 앞에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힘내시라. 어머님 힘내세요. 이런 말씀이 과연 그분들께 위로가 될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한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고 또 다른 어머니는 난 이제 이런 거 진짜 싫다. 이런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아예 등을 돌리고 앉으신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한 어머님은 대화 중에도 계속 바느질해서 손을 못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잡생각을 떨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걸레질도 하시고 바느질도 하시고 누구 오면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멀쩡한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 안에서 그렇게 갑자기 수장이 됐으니 그 엄마들이 남은 여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좌담이 끝나고 그리고 기자들이 돌아간 뒤에 농성장의 몇몇 남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생겼죠. 우리 아들 성시경 닮았죠. 그 6개월 동안 바깥에서
한대짬을 주무시고 매일 밖에 계시니까 어느새 손이 새카매지셨어요. 그 새카매진 손으로 핸드폰에 붙여놓은 아들 증명사진을 몇 번씩 쓰다듬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어머님들의 손을 제가 그냥 잡아드리고 같이 우는 것 말고는 진짜 할 게 없었습니다. 오늘 타이틀 음악부터 클로징까지 조금씩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늘 민중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해온 작곡가 윤민석 씨가 제작해서 보내주신 음악입니다. 다음 주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헌정한 이 음반 잊지 않을게, 이 음원이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세월호의 아이들, 세월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이 가족들 잊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